저 사람이 아버지라고요? 강미라의 창백해진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연히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난 이 결혼 절대 반대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증오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춘식은 입술만 깨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서 30년간 숨겨온 무거운 비밀의 존재를 직감합니다. 이 두 가족의 운명이 영원히 얽히게 될 것임을 아무도 모른 채 30년 전 비오던 서울역에서 시작된 오래된 비극의 막이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역 앞 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 수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역 한편에 자리 잡은 낡은 구두 닦기 가게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춘식 구두라는 작은 간판이 비에 젖어 더욱 오래된 느낌을 자아냈어요. 박춘식은 낡은 의자에 앉아 손님의 구두를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65세의 그는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마디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습니다. 춘식의 손놀림은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구두가 다 젖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을 건넸습니다. 춘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날엔 구두가 더 잘 상하니 특별히 방수 처리를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춘식은 구두에 방수 스프레이를 꼼꼼히 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한동안은 젖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이 돈을 건네자 춘식은 가벼운 목례와 함께 받았습니다. 구두를 닦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 일을 통해 딸 하나를 대학교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아빠. 익숙한 목소리에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박지연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30살의 지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의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연아, 이런 날 뭐 하러 왔어? 사무실은? 춘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오늘 일찍 마쳤어요.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지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0년 동안의 노동과 희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춘식은 딸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손을 빼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손이 거칠어 네 손에 상처 날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 손이 저를 변호사로 만들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손이에요. 춘식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직업이 혹시 딸의 발목을 잡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래서 춘식은 종종 딸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아빠, 실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춘식은 손에 들고 있던 구두소를 내려놓고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 결혼하려고요. 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누구랑? 정우현이라고 스타트업 대표예요. 아빠 전에 한 번 봤잖아요. 제가 생일 때 데리고 왔을 때. 춘식은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청년.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던 사람이었죠.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3시 신라 호텔에서요. 호텔이라는 말에 춘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두 닦이인 자신이 호텔에 가서 상견례를 한다니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죠. 아니, 거기는 너무 비싼데. 그냥 동네 식당에서 하면 안 될까?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우연 씨 부모님께 꼭 소개하고 싶어요. 지연의 간절한 눈빛에 춘식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내 자존심보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알았어. 가자. 지연은 기뻐하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춘식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서울역 앞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춘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문득 30년 전 이와 비슷한 비 오는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 기억을 의식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그날 밤 춘식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정장이 있었죠.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을 꺼내 먼지를 털고 다림질했어요. 상견례 날 딸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춘식의 작은 원룸은 서울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연의 성장 사진들이 차곡차곡 붙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입학식,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받던 날의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춘식은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춘식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내는 지연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춘식은 딸을 위해 살았어요. 모든 희생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춘식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죠. 이 상견례가 30년 전의 깊은 상처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처는 그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비 오는 서울역에서의 그날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박춘식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꺼내놓은 정장은 생각보다 낡아 있었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작업복만 입다가 갑자기 정장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아빠, 준비 다 되셨어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은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문을 열었어요. 와, 정말 멋있으세요.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죠. 춘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과한 것 같지 않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옷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신라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 춘식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들과 번화가의 모습이 30년 전과는 너무나 달랐죠. 세상은 변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긴장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춘식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신라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우아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 춘식을 압도했어요.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지연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아빠.
예약된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정우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34살의 우현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춘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때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미라 59세의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은 지연 씨 아버님이세요. 박춘식 선생님이십니다. 우연히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이상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죠. 춘식도 미라를 보는 순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 씨 아버님이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고 물잔이 흔들렸어요.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예요.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우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우연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미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춘식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과는 절대 사돈을 맺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개인적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춘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났던가? 왜 이렇게 자신을 증오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완전한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어요. 지연은 황당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버지를 오늘 처음 보신 게 아닌가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30년 전 그날 서울역에서 미라의 말에 춘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30년 전. 비 오는 날. 그가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우연히 어머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격앙된 상태였어요. 설명할 것 없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미라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몸이 격하게 떨렸어요. 춘식은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현 씨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춘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그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우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뒤를 쫓았습니다. 지연 씨, 아버님 죄송합니다. 먼저 어머니를 데려가 볼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우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스토랑에는 춘식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호화로운 공간과 화려한 식기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상견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파국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빠 지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춘식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결국 딸의 행복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호텔 로비 박지연과 박춘식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두 사람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연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춘식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아빠,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지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춘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춘식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낡은 소파에 앉았고 춘식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평소라면 딸이 오면 기뻐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변호사로서의 예리함이 묻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춘식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그의 무게로 삐걱거렸어요. 지연아, 아빠도 잘 모르겠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다니요? 우현 씨 어머니가 아빠를 보자마자 그렇게 놀란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요. 춘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여자가 말한 서울역에서의 일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춘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지연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받던 날까지.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게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전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나는 늘 그랬듯이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지. 그때 한 여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허겁지겁 뛰어왔어. 그 여자가 오늘 본 그 여자였을지도 모르겠다. 춘식의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여자는 굉장히 다급해 보였어. 뭔가 도망치는 것 같았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에게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했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춘식은 이야기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내가 크게 다쳤었거든. 그날 사고가 있었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혼란스러웠지. 그리고 춘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춘식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아빠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의사는 그때 충격으로 일부 기억이 지워졌을 수 있다고 했어.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늘 묵묵하고 강인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마치 상처받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지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우현이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셔서. 우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에요, 우현 씨.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지연 씨, 사실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년 전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춘식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말씀으로는 3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던 참이었대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지연 씨 아버님을 만났고 잠시 저를 맡기셨대요. 그런데 우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저는 없었고 지연 씨 아버님도 보이지 않았대요. 어머니는 지연 씨 아버님이 저를 잃어버리게 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춘식은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 저도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그 일로 괴로워하셨대요. 저를 잃어버린 후 다시는 저를 찾지 못하셨거든요.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우연의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니 그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 씨,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변호사로서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로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빠, 우현 씨 어머니가 말하길. 아빠가 우현 씨를 잠시 맡아주셨는데 그 사이에 우현 씨와 함께 사라졌대요. 그게 사실인가요?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니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기억해내야 해. 그날 밤 박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우현 어머니의 분노한 표정,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우현의 이야기까지.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더 있을 거야. 지연은 노트북을 펼쳐 30년 전 서울역 사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큰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몇 번의 검색 끝에 지연은 한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95년 6월 15일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10명 사상자. 기사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버스 한 대가 미끄러져 정류장으로 돌진했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상자 명단에는 박춘식 35이라는 이름과 나이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변호사로서의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우현이었어요. 지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우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과거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고에 대해서요. 저도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크게 다투셨대요.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어서 우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펜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복잡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처럼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치려 하셨대요. 짐을 챙겨 서울역으로 갔고 거기서 우연히 지연 씨 아버님을 만났고 어머니는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저를 맡기셨다 해요. 지연은 우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우현 씨,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정확히 무엇을 보셨대요? 우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돌아왔을 때 구두 닦기 의자는 비어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사고가 난 것 같았다고. 그리고 저와 지연 씨 아버님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세요. 지연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선배인 김영사에게 연락해 당시 경찰 보고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결혼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 사고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몸을 움츠렸어요. 무슨 조사를 했다는 거니? 지연은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뉴스 기사 출력물, 메모, 그리고 김영사가 보내준 경찰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1995년 6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버스 사고가 있었어요. 아빠도 그 사고로 다치셨고요. 기억나세요?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먼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래. 버스가 미끄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었지. 그런데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직전에 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남성이 그 아이를 구하려다 다쳤다고요. 춘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와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그랬어.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잠시 봐달라고 했지. 나는 구두를 닦고 있었고 그 아이는 의자 옆에 서 있었어. 춘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 그 아이가 사람들에 밀려 도로 쪽으로 나갔어. 그때 버스가 미끄러지며 돌진하고 있었지. 지연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 아이를 밀쳐냈지만 내가 버스에 치였어. 그 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나.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럼 우연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 씨 어머니는 아이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지연아. 내가 아이를 구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니야. 그것만은 확실해.
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어요. 우연은 어디로 갔을까? 왜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찾지 못했을까? 그때 지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영사였어요. 지연 씨,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이 있어요.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현장을 빠르게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성은 강씨 성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씨 성을 가진 중년 남성 우현 어머니의 성은 강미라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씨 남성일 수도 있었죠. 혹시 그 남성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아니요, 성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은 그 남성이 아이를 서둘러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마치 뭔가를 피하는 것처럼요. 박지연은 김영사의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성을 가진 중년 남성.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연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식의 눈에는 아직도 과거의 혼란과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아빠, 제가 더 알아볼게요. 이제 좀 단서가 나온 것 같아요. 춘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이 일로 네 결혼이 망가지는 건 아빠가 원치 않아. 어쩌면 그냥 내가 우연 어머님께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그때 제대로 사과하면 되겠지만 만약 오해라면 그건 풀어야죠. 지연은 우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변호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우현 씨, 혹시 어머님의 친정 식구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화 너머로 우연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이요? 외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외삼촌이나 외숙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외삼촌이 한 분 계세요. 어머니 오빠인데 지금은 캐나다에 사세요. 지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요. 우현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알아낸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우연에게 말했어요. 버스 사고, 아버지의 기억, 그리고 강씨 성을 가진 중년 남성에 대한 목격자 진술까지. 우연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럼 혹시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저를 데려갔다는 건가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목격자가 강씨 성을 가진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그게 어머님의 친정 식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제가 없어졌고 그것이 지연 씨 아버님 때문이라고만. 지연은 우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연 씨,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도 어머님도 모두 피해자일 수 있어요. 30년 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고 지연 씨 아버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의 어머니 강미라였어요. 우연은 지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지금 지연 씨 만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미라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연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좀 더. 우연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지연은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우연 씨, 제가 어머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우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보죠.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연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됐어요?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강미라가 냉랭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연아, 내가 뭐라고 했니?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우연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연 씨가 뭔가 알아낸 게 있대요. 알아낸 게 있다고? 뭘 알아냈는데? 내 아버지가 내 아이를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 말고. 지연은 담담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어머님, 먼저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미라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진실이야.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아이를 잃었다는 게 진실이라고. 지연은 침착하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날 서울역에서 큰 버스 사고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 사고로 크게 다치셨고요.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강 씨 성을 가진 중년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현장을 빠르게 떠났다고 해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어머님의 친정 식구 중 누가 서울역에 있었나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연히 외삼촌이 그날 마중 나와 있었어 하지만 그것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우연 씨를 구하려다 다치셨어요. 버스가 돌진하는 상황에서 우연 씨를 밀쳐내셨고요. 그리고 혹시 그 후에 우연 씨의 외삼촌이 데리고 간 건 아닐까요? 미라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오빠가 왜 그런 짓을.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아이는 사라졌고 그 구두 닦이도 없었어. 우연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발. 30년 동안 이 일로 고통받아왔잖아요. 이제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그날 너무 혼란스러웠어. 내 아버지와 이혼하려던 참이었고,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지. 특히 내 오빠는 체면을 중요시했어. 미라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과 우연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라의 아파트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고 누군가 사고가 났다고 소리치고 있었지. 우연히는 보이지 않았어.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의 한이 깃든 목소리였어요. 난 미친 듯이 우연히를 찾아 헤맸어. 경찰에 신고도 했지. 하지만 미라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현 씨 외삼촌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셨죠? 그분은 어디 계셨나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회한과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동생은 내가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마중 나와 있었어. 하지만 난 그날 그를 만나지 못했어. 사고 때문에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으니까. 우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머니, 혹시 외삼촌이 저를 데려갔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예리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경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목격자가 강씨 성을 가진 중년 남성이 아이를 급하게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버스 사고로 크게 다치셨고요. 아버지는 우연 씨를 구하려다 다치신 거예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머님. 제 아버지가 30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만약 정말 아버지의 잘못이라면 제가 어머님께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오해라면 미라는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과 우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미라는 오래된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야.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6월 16일. 사고 다음 날 쓴 일기야. 미라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우연히를 데려왔다. 어제 서울역에서 오빠는 내가 실수하고 있다며 우연히를 데려가 입양 보내겠다고 했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난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오빠는 그 구두 닦기 때문에 우연히가 위험에 처했다며 더 이상 그런 나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오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외삼촌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가 너를 데려간 거야. 그는 이혼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너에게 붙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너를 입양 보내려 했지. 하지만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 결국 큰 싸움 끝에 내가 너를 지켜냈지만.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모든 분노와 슬픔을 그 구두닦이에게 돌렸어. 만약 그가 제대로 우연히를 지켜봤다면 오빠가 우연히를 데려갈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그게 더 쉬웠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우연을 구하려다 다쳤고 그로 인해 기억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아버지는 사고 당시 우현 씨를 구하려다 크게 다치셨어요. 의사 소견에 따르면 외상 후 기억 상실이 있었고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그날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미라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가 교차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연이를 구했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버스가 돌진하는 상황에서 우현 씨를 밀쳐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 크게 다치셨죠. 우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왜 30년 동안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오빠를 보호하고 싶었어. 가족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나 스스로 믿기 시작했지. 그 구두 닦기를 원망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병원 기록을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의 병원 기록이에요. 아버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기억 상실이 있었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환자는 아이를 구하려다 다쳤으며 아이의 안전을 계속해서 걱정함.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의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지연은 조용히 미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아버지도 어머님도 우현 씨도.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현은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지연 씨 말이 맞아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예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박춘식 씨를 만나고 싶어. 30년 동안의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싶어.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우현 씨 어머님이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춘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지금 갈게. 지연은 전화를 끊고 미라와 우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드디어 30년 동안의 오해가 풀리게 됐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춘식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강남의 밤, 박춘식은 택시에서 내려 강미라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춘식의 모습은 고급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 이미 경비실에 연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박춘식 씨 맞으신가요? 2103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춘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굵은 손, 낡은 옷.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딸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반가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빠, 들어오세요. 춘식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를 압도했어요. 거실에는 우현과 미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춘식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무겁게 흘렀어요. 미라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춘식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입니다, 강미라 씨. 지연과 우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30년 만의 재회, 두 사람이 풀어야 할 매듭이었어요. 미라는 춘식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춘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모두 오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당신이 우연이를 구했다면서요.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네, 아이가 위험해 보여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내 아이를 잃게 만든 사람이라고. 춘식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일기장을 춘식에게 건넸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쓴 일기였어요. 제 오빠가 우연이를 데려갔어요.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춘식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안전했던 거군요. 춘식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과 의문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가 우연이를 데려갔지만 제가 필사적으로 막아서 결국 제가 키웠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분노를 당신에게 돌렸어요. 그게 더 쉬웠으니까. 춘식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억울했지만 원망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더 잘 지켜내지 못했으니까요. 그 담담한 태도에 미라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까지 방해하려 했고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나요? 30년 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원망했는데. 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30년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지연이를 위해 살았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지연과 우현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30년의 오해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춘식은 천천히 일어나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해요. 지연과 우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 그들의 사랑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오해는 평생 풀리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가 된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미라는 우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우연히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춘식에게 내밀었어요. 박춘식 씨.
우리 아들입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아이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훌륭한 청년이 되었군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의 세월, 서로 다른 삶의 궤적, 그리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인연.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슬픔과 오해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화의 비였습니다. 3개월 후 화창한 가을 날씨가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를 뚫고 마침내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문이 열리고 춘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도 새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춘식은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딸. 춘식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평생 구두를 닦으며 홀로 딸을 키워온 그에게 오늘은 꿈만 같은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잠시 들어와도. 지연은 밝게 웃으며 미라를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들어오세요. 미라는 지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우연이가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미라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행복해요. 미라는 지연을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춘식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춘식 씨, 오늘 이렇게 사돈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춘식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미라 씨.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원망이나 오해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화해였습니다. 이제 곧 식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춘식은 딸에게 팔을 내밀었어요. 그럼 신부를 모셔다 드려야겠네.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천천히 입장했어요. 지연과 춘식이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식장 한편에는 특별한 물건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닦기 가방이었어요. 춘식이 30년 동안 사용해온 그 가방은 오늘의 특별한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춘식은 지연의 손을 우연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우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버님. 춘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라 옆에 앉았어요. 한때 원수 같던 두 사람이 이제는 사돈으로 나란히 앉아 자식들의 결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춘식, 미라, 지연, 우현. 30년이라는 시간과 오해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족이 된 그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우연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미라는 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니까요.
춘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미라 씨. 앞으로 좋은 인연 이어가요.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비오는 서울역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어요. 식장을 나서는 길, 춘식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용기와 진실, 그리고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